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지난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관세 전쟁의 불똥을 맞게 됐는데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들의 미국 거점 마련을 위해 자금 지원을 내거는 등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GM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며 협력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요. 관세 전쟁 우려 속에 무너지는 자동차주들의 주가, 앞으로의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월 4일 화요일 이슈레이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의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매수 기업. 저도 사실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종목이 일단 보면 수익률이 계속 어쨌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사님이 좀 주목하시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사실 외국인 매도가 지금 주요 기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방금 나온 브리핑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약간 포커스가 맞춰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산 또 인터넷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 기조를 보면은 6개월째 한 2조 6천억을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오피셜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죠. 이제 작년 3분기서부터 계속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개인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뭐 연기금 위주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빛이 발했죠.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 달러 강세, 고환율, 그다음에 딥시크 충격. 여기서 딥시크만 제외를 하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했던 그런 재료들인데 일단 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려고 하면은 코스피 시장을 살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좋아져야 되겠죠. 이제 1월 수출액이 좀 약간 안 좋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0% 정도 16개월 만에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네. 부분이 좀 있었고요. 매도 공세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업종은 이제 네이버 위주로 좀 매수, 네이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인터넷 쪽에서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뭐 글로비스, 모비스, 방산 쪽에서는 하나에어로 그다음에 현대로템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 잘못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예. 제 판단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사 중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 자동차 내수 시장 점유율 1위인 GM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었는데 왜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쪽의 관세가 처음에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데 GM은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생산을 하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래요? 이걸 쓴 분이 어떠한 부분을 갖고 이게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몰랐겠죠, 뭐.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네.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고 GM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멕시코에 이제 기아가 멕시코에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기아 전체 생산하는 부분에 뭐 절반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아도 위험하다 그랬는데 GM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 이게 타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물론 한 달 유예는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만 나중에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많이 사는 종목들 한번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고은별 앵커.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뭐 다양한 업종군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 그리고 방산, 자동차 부품주들을 많이 매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시장에 대한 매도세 속에서도 이렇게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제만 봤을 때는요. 한국 무브넥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에 대한 위축으로 함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실적 괜찮았었고요. 올해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는요 2.4%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 실적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글로비스 역시나 3%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매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관세에 대한 우려, 자동차 관련 기업들 피해갈 수 없는데요. 현대차 미국 공장부터 기아차 공장까지 뚫려있는 이 고속도로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의 공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관세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M안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가량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전장화, 고객 다변화, 그리고 미국에도 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3%가량은 하락을 했는데 지난달에 모 회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 회사가 변경된 만큼 앞으로의 투자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 긍정적인 전망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모비넥스는 전일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5일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현대차의 장기간 자동차 부품을 납품했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는 로봇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그러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방향성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더라도 1차 벤더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2, 3차는 현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서 2, 3차까지는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잘 엄선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 외국인이 계속 전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종목들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도 또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자, 오늘 박 기자님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뽑았습니다. 예, 요즘에 주가 좋고 외국인들 계속 산다는 얘기 기사들로 나오더라고요. 네, 실적이 국내에 상장돼 있는 코스피 기업 중에 아마 거의 탑급의 실적과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이제 관세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1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가 좀 약간 잘려서 위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는 EXW, FCA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파란색 부분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무역을 할 때. 그다음에 빨간색은 매수인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 위쪽에 어떤 조건들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인코턴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EXW라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 현대모비스나 만도가 멕시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고 공장 안에다 물건을 놔둡니다. 그러면 사는 쪽에서 운송도 하고 관세도 내고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이게 이제 EXW라고 매도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FCA는 프리캐리어라고 해서 매도인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 사람이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 그러니까 뭐 배로 날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까지 비행기로 나르겠다 그러면은 공항까지 날라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관세를 사는 사람이 냅니다. 관세를 사는 사람이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멕시코에 뭐 현대모비스, 만도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뭐 트럼프가 관세를 25%가 아니라 50%, 100%를 매겨도 상관없는 거죠. 관세를 사가는 쪽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로컬 자동차 기업들이 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방금 전에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봤을 때 만도가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 좀 약간 그런 관세보다도 실적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만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EXW 그다음에 FCA 두 개의 조건으로 거의 다 수출을 하거든요.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와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만도도 과하게 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좀 약간 비인서적인 좀 매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를 설명드리면서 이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현대모비스의 멕시코 공장에서 이제 수출할 때 어떤 쪽으로 계약이 되는
있는지 만도처럼 이게 시장에서 투명하게 아직 조건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세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좋죠. 그래서 작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어떤 분석 결과도 나와서 수급도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사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 현대차 주가와 현대모비스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좀 주인공 역할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도 단기 순이익 기준에서 한 30% 정도를 거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짜 어제 많이 떨어진 만도에 오늘 좀 약간 반등의 어떤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어제 조정이 상당히 뭐 갭으로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장중 하락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 조금 가장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생각하는 게 이건데 이게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다른 경쟁사들은 비해서죠. 현대모비스나 이런 자동차 대형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잘 한번 유념하시면서 오늘 이들 종목 한번 주가 추이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왔는데요. 외국인 매수세도 매수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계 쪽에서 특히 화면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투신 쪽에서 지난 이제 1월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실적 잠깐 보시면요.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매출액도 당연히 이제 1조 이상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발 또 수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번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 정도를 이제 늘리도록 요청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1%포인트 정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 5천억 달러 규모로 그 방위비가 증액이 될 거라고 하는데 1%만 해도? 네네. 근데 그게 이제 5% 정도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국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K 방산에 대한 이런 그 유럽 수출 기회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트럼프 취임식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어서 무도회도 진행했었는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여기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같은 경우에도 김승연 회장이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10대 총수 중에서도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친민맥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쪽에서 공화당 인사들과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네트워킹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제 미국과의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끈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주 모멘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만 베트남의 K9 자주포 20문에서 30문 가량을 수출하는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솔솔 들려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금액은 이제 각각 이제 1문당 따졌을 때 한 140억에서 200억 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20문에서 30문이니까 그 수주 규모만 하더라도 역시나 막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퇴역한 초기함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무기를 직접적으로 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쪽에서도 이렇게 무기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무력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서 지금 현재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지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지금 또
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이제 영향들도 미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계속해서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까지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유럽 쪽의 수주 모멘텀도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도 주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하지만 지금 3년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이 기술적으로 잠깐 체크해 보면은 지난해 10월달 전고점 구간대까지 다시금 또 올라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고점 구간만 돌파해주면 올해 역시도 추가적인 추세 상승 가능성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청자분들도 방산주 중에선 또 대장주 중 하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계속해서 흐름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